남하고 비교하는 유일한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 이름이 사람이에요. 비교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앉아서 막 걱정하고 아이디어 많이 내고 생각이 깊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꾸지 않아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면 인간이 아니에요. 실패가 달라야 돼요. 실패가 다르다는 얘기는 다르게 도전했다는 반증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 웬만한 시련과 역경, 실패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공이 쌓이는 거야. 진정한 자기 개발은 자기 색깔을 찾는 거예요. 색 달라지면 남 달라져. 원동력이 체력이에요. 체력, 신체성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좌우하고, 이 신체성이 그 사람의 미래 가능성을 담보해. 미래 꿈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을 바꿔야 돼. 두려움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면 생각보다 하나도 안 두려운 거야. 왜냐하면 해보니까. 근데 하기 전에 막 계획 세우고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두려운 감정이 떠오르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성공 방법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SNS가 더 발달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SNS에 이제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인스타 이런 데 보면 어떤 여자는 1년 360일 비키니 차림으로 호텔에서 와인 마시는 사진을 계속 올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직업이 호텔에서 수영하면서 와인 마시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평균 올려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연봉이 5천만 원이야. 근데 평균 올려치기를 해가지고 연봉이 마치 1억처럼 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3천만 원 벌어. SNS의 이미지가 나한테 데미지를 주는 거야. 데미지. 인스타에다 이런 걸 올렸거든요. 인스타에 올라오는 모든 인사이트는 다 인스턴트 자극이다. 그때 인스타에서 연락이 왔어. 진짜로 당신의 계정은 삭제될 수 있다. 아 진짜요? 너는 커뮤니티 규정에 위배되는 발언을 했다는 거야. 내 글을 빨리 삭제했지 이제. 인스타는 사람들 좀 많이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비교 속에서 나를 좀 지키는 방법? 자존을 지키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인스타나 이런 SNS의 한계나 단점이 뭐냐면 자꾸 나하고 비교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우주 삼라만상의 생명체 중에서 남하고 비교하는 유일한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 이름이 사람이에요. 자연에 있는 생명체는 절대 비교하지 않거든요. 오리가 산에 올라가는 토끼하고 비교해가지고 겨울방학 때 막 알래스카로 빙벽 타기 훈련 갔다 오지 않거든요. 근데 엄마가 오리를 데리고 산등성 올라가게 만든다니까요. 토끼가 수영 못하니까 토끼 데리고 여름방학 때 괌으로 가서 토끼를 수영을 시킨다니까. 오리는 토끼하고 비교하지 않고 토끼는 오리하고 비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코나투스대로 살아요. 자기 본능대로. 근데 사람들은 내 원본대로 살아야 되는, 다른 원본하고 비교해. 비교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전을 품고 뭔가 이렇게 하면 내가 비상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이제 영원히 불행해지는 거죠. 불행의 지름길이 비교예요. 비교. SNS도 너무 발달하고 젊은 2030 세대분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2030 분들 보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2030들한테 저는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어른들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만 너무 그 짜여진 사회에서 정한 법을 따라가려고 그래. 법을 위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몇 살 때는 뭐를 해야 되고 몇 살 때는 뭐를 해야 되고 S기업을 취업해야 되고 S대학을 가야 되고 이런 수많은 사회의 담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어가 나와야 돼. 아이. 니체식으로 얘기하면 선악과 좋고 나쁨이 있어요. 선악은 뭐냐면 도덕이야. 야, 너 살인하지 마.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보편적인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더 잘해요. 근데 좋고 나쁨은 나한테 좋은 거. 이게 코나투스거든요. 내 마음이 막 끌리는 일들 있잖아요. 이거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나의 코나투스를 찾아가지고 내가 하면 신나고 내가 하면 재미있고 더불어서 내가 하는 일로 주변 사람들도 같이 혜택을 보고 이런 일을 찾아서 하라는 거죠. 그러려면 책상에 앉아서 토할 때까지 검토 걱정대학교 부정학과 자포자기 전공 이런 데 가지 말고 내가 설립한 대학이 있어요. 2030을 위한 대학, 드리대학교, 저질러학과, 뒷수습 전공.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앉아서 막 걱정하고 아이디어 많이 내고 생각이 깊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꾸지 않아요. 제가 시종일관 이렇게 경험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험은 경전입니다. 내가 경험한 깊이와 넓이만큼 책도 읽어낼 수 있고 사람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구축해서 거기 메시지를 읽어낼 수도 있고 경험은 하지 않고 앉아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 세우고 겪어보니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도전해야 나의 한계를 알 수 있고 나의 능력이 신장돼.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법은 한계에 도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대학 4년 동안 좌절도 해보고 시행착오 겪어보고 실패도 해보고 돼지가 목표 구조상 15도 이상 목을 못 들어요. 땅만 보고 사는데 돼지가 하늘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죽나요? 걷다가 자빠지면 하늘을 볼 수 있어. 자빠져야 돼.
자빠져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가능성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4년 동안은 많이 자빠져야 돼. 어제와 다른 방법으로 자빠져야 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면 인간이 아니야. 실패가 달라야 돼. 실패가 다르다는 얘기는 다르게 도전했다는 반증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 웬만한 시련과 역경, 실패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공이 쌓이는 거야. 너무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 얘기로 착각했는데, 왜냐면 제가 아버지가 군 공무원 출신이세요. 아버지가 너는 군인을 해야 된다. 장교를 군복무를 해봤는데 소명으로는 열심히 했지만 저랑 맞는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코나투스가 안 통하는 거지. 자기한테 맞는 일이 있고 안 맞는 일이 있어요. 저도 고시공부하다가 고시공부하던 책을 달밤에 쌓아놓고 기름을 뭐가 다 불질러버렸어요. 그거를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석 갱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단 대기업이 좋다고 하길래 또 대기업 가봤는데 재미가 또 없었는데 대신 유튜브를 몰래 해봤더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코나투스를 찾은 거죠 지금. 네,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지루한 실행이 부산물이라고 끈기를 좀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끈질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이제 양면성이 있어요. 지루한 실행의 반복인데, 제가 쓴 책 중에 끈기보다 끈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지루한 실행을 한다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게 나한테 맞는 코나투스인 거야. 그거 포기하면 안 되고 계속 해보는 거죠. 근데 나한테 즐거움을 주지 않는 일들, 이런 거는 끊어버려야죠. 내가 예를 들면 드럼을 쳤었거든요. 드럼을 치는데 드럼 치기 전날 항상 다리가 떨려요. 공연하기 전날. 안 맞는 거죠. 강연하기 전날에 심장이 뛰고. 저도 그러네. 저도 그러네. 유튜브 하는 날은 막 심장이 뛰고. 맞아요. 전 독서 모임 운영할 때가 너무 심장 뛰기 너무 좋아요. 그런 코나투스를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후반전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들은 지루한 실행을 반복해가지고 반복하다 보면 반전이 일어나요. 나를 끌어당기는 일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 끈기의 대상은 싫어하는 일도 끈기를 발휘하면 인생 끊어져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고시공부를 포기하자 끈기를 발휘했으면 내 인생 얼마나 불행했겠어. 지루한 실행의 반복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나한테 재미를 주는 일,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일, 나한테 코나투스가 통하는 일은 지루한 실행을 반복하지 말라 그래도 내 몸이 한다니까. 근데 하기 싫은 일을 지루하게 반복하라 그러면 그건 인생이 정말 불행한 거죠. 진짜 불행한 거.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이렇게 가는데 내가 이렇게 소모돼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끈기가 없는 끈기는 진짜 인생이 끊어져요. 끈기도 중요하고 끊기도 중요해. 그런데 끈기를 발휘하려면 아무 데나 가서 끈기를 발휘하면 안 돼. 내가 드럼 치기 싫은데 악보를 외워서 막 치는데 그걸 끈기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뭐 하는 이렇게 회의가 들잖아요. 맞아. 어떻게 보면 드럼이 또 멋있는 일이잖아요. 멋있어 보여서 시작한 거야. 근데 해보니까 안 맞는 나한테 다리가 떨리게 만드는 거야. 스트레스 주고.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사람들이 남들의 욕망을 좀 추구하게 되잖아요. 나의 욕망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락강이라는 철학자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 방법 또 하나야. 해봐야 돼. 이게 나의 욕망인지 타자의 욕망인지는 해보면 바로 뽀록 납니다. 다른 사람의 욕망은 나를 끈질기게 끌고 가질 않아요. 내 안에서 발휘된 코나투스가 이끌어가는 욕망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끈기가 없는 끈기는 진짜 인생이 끊어져요.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 들어오고 마치 나의 꿈인 것처럼. 근데 해보면 꿈의 목적지까지 가는데 다리가 떨리면 그건 내 꿈이 아닌 거예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자기개발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코나투스에다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자기개발을 계속 갈수록 자기는 개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개발을 손가락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손가락. 자기개발은 몸으로 해야 되는 거고, 자기개발을 다른 사람이 읽은 걸 놓고 계속 책만 읽고 감탄사, 책만 읽고 자기개발. 자기개발을 할수록 비교 대상이 바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갓생 인생을 살고 막 미러클 모닝하고 그런데 피곤해. 그러니까 지쳐. 그런 거는 자기개발이 아니고 나를 신나게 만드는 코나투스가 뭔지, 어려운 용어로 얘기하면 제가 코나투스 책에다가 자기 배려라는 말을 써놨어요. 푸꼬라는 철학자가 자기 배려라는 말을 만드는 건데, 이제까지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는 내가 되는 게 자기 배려야. 어떤 말씀이시죠? 기존의 자기를 파괴하는 거야.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는 거야. 색달라지면 저절로 남달라지는데, 남달라지려고 노력하다가 내 색깔이 없어진 거야. 색계라는 영화에 보면 색으로 개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계하는 마음은 나만의 색깔로 접근하는 거야. 그럼 지금 내가 유튜브 우리 조 대표하고 찍고 있는데 지금 나만의 색깔로 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목적이 뭐냐면 내 영상 보는 사람들 경계하는 마음을 내가 사정없이 무너뜨리는 거야. 나의 색으로. 나의 색이 뭐냐면 나만의 독특한 컬러, 스타일,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본연, 원본, 이게 나만의 색이거든요. 이게 쫙 무장된 사람들은 내가 강의할 때도 나만의 색깔로 그냥 1000명, 2000명씩 다 잡아뜨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영만 교수 강의를 들어야 될까 말까 경계하다가 점점점 눈동자가 풀리고 침이 흐르면서 이제 자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나의 색에 무너진 거야, 걔가. 네? 진정한 자기 개발은 자기 색깔을 찾는 거예요. 색 달라지면 남 달라져. 그리고 색다른 사람이 아름다워. 아름다움은 자기다움에서 와요. 자기다움.
남 달라지려고 계속 노력해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 계속 비교하고 자기개발 계속하면서 자탕진. 그런 자기개발은 빨리 멈추고 코나투스 책을 빨리 읽고 코나투스 책대로 그대로 하면 성공은 보장된다. 이게 아니라 성공의 근원이 뭘까? 본질이 뭘까? 코나투스가 제시하는 본질이 뭔지 깨달은 다음에 여러분의 코나투스를 찾는 거죠. 작은 채널이지만 5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사시는 분들,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시는 분들, 멋있는 분들을 인터뷰하는데 특히 책을 쓰신 분들이 말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근데 100권 넘게 쓰셨잖아요. 네. 지식인사이드라고 다 100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교수님이 말하는 그 힘과 알맹이가 본질이 워낙 탄탄하시기 때문에 그런 조회수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말이 무지하게 빠르다. 일부러 빨리 하는 거거든요. 천천히 하면 듣다가 사람 나가버리니까 속사포를 터뜨리는데 오늘도 이렇게 질문한 걸 딱 보고 뭐 이렇게 대충 썼는데 이걸 보지 않고 그냥 제가 물어보면 키워드 딱 써올린 다음에 그것대로 막 쏟아내는 맞아.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주제어만 던져드렸는데 속사포처럼 쏘는 게 정말 엄청난 인풋이 많았던 거네요, 교수님은. 하나를 키워드를 건드리면 거미줄처럼 이렇게 같이 딸려오는 거죠. 그냥 막 딸려오는 게 아니라 정돈돼서 딸려오는 게 느껴져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나투스를 잘 발견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좀 잠시 들어보려고 하는데 문적공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데 교수까지 되게 되셨는지. 그것만 얘기하려고 그래도 날밤을 까야 되니까 수없이 다른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었고, 근데 아무튼 포인트는 대학 교수가 되려고 꿈을 꾼 다음에 목표를 세워가지고 죽어라고 자기개발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된 게 아니고, 파울로 코엘료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때로는 잘못한 기차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데려다준다. 저는 굉장히 계획을 세운 다음에 계획대로 뭔가 미래를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순간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면 재밌는 일을 찾다 보니까 뒤늦게 나는 공부하는 재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시 공부하려고 왔다가 고시 공부 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책을 한 10년 동안, 지금도 엄청나게 했지만 5시까지 읽고 9시에 일어나. 그럼 4시간만 자고 한 10년간 책을 읽어야 이렇게 정신 이상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스승님을 잘 만나가지고 대학원까지 또 받게 됐고, 미국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줘가지고 유학도 또 장학금 받고 가고, 유학 가서 또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생활비 벌고 공부는 막 새벽 5시까지 하고, 그러다 이제 쓰러졌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체력이 없으면 뇌력이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생존 차원에서 90년대 초에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매일 30년간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학 한 3년 동안 만에 빠른 시간에 박사를 따서 삼성 인력개발원 가서 일을 하는데, 삼성에 가서 느낀 게 석사가 돌석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책상에서 배웠던 석박사 지식이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무력하다는 거를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 삼성에서 배웠던 어마어마한 이 경험적 깨달음이 저의 중요한 철학적 신념이 된 거예요.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또 우연히 이제 또 삼성에서 근무할 때 안동대학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1998년도에 대학 교수로 가서 근무하다가 모교인 한양대학교에 2001년도에 오게 됐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계획, 꿈, 비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생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5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이 키워드대로 살아요. 첫 번째가 열정이에요. 패션. 두 번째가 이노베이션, 혁신. 세 번째가 트러스트, 신뢰. 네 번째가 챌린지, 도전. H, 마지막 해피니스. 그럼 이 5가지 키워드대로 매일 살아. 이 유튜브도 지금 내가 조 대표하고 지금 열정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 혁신적인 생각, 그리고 내가 도전했던 거, 그러면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 이런 키워드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키워드대로 스토리를 만들고, 이런 키워드대로 책을 쓰고, 이런 키워드대로 책 쓴 거 가지고 사람들 가서 열정적으로 다 잡아뜨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생활이 매일매일 반복되면 부산물로 인세도 벌리고 어디 가서 재밌게 얘기해줬는데 용돈도 주고, 내가 무슨 뭐 100억을 벌어야 되겠다. 저는 목표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목표 달성하다가 목숨이 끊어져. 그러니까 이 키워드 5가지대로 그냥 매일 사는 거야. 아니, 내가 책을 100권 쓰려고 목표를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재밌어 신나게 했는데 100권이 된 거야. 책 100권 쓴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일단 100권 쓴 것만으로도 일단 인간 유형만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넘보진 않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이걸 내가 목표 세워가지고 1년에 3권씩 쓰게 돼. 이게 아니라 재밌게 쓰다 보니까 어디 방송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침마당에 가서 막 강의하고, TV엔 어쩌다 어른 가서 강의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명도가 높아지고, 여기저기 불러 제끼고, 그러니까 선별해서 많이 주는데 찾아가고 조금 좀 안 가고, 이렇게 사는 게 나는 행복하고 재밌는 게 사는 거라는 거죠. 돈도 이렇게 막 뭐 얼마 벌어야지, 막 강의료를 얼마나 더 높여야지, 이런 게 전혀 아니었네요. 저절로 유명해진 건 아니잖아요. 저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죠. 네네. 근데 무슨 목표를 세워가지고 내가 40살 때는 집 한 채를 사고 50살 때는 차를 볼보로 바꾸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요즘 그런 자기 개발이 엄청 많죠. 목표를 설정하고 역스케줄링을 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를 그렇게 사는 것도 내가 틀렸다 이게 아니라 네. 저한테는 그렇게 안 맞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사람마다 다 맞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런 게 맞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질문이었거든요. 왜 교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살게 만드는가가 되게 궁금해요. 네. 남들이 보기엔 이제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막 책도 100권 쓰고 강연도 많고, 대학 교수 강의도 하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와인도 많이 마시고, 도대체 저렇게 술도 많이 먹는데
그런데 책을 언제 쓰냐, 공장을 차렸냐 뭐 그러는데 원동력이 체력이에요. 체력, 신체성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좌우하고 이 신체성이 그 사람의 미래 가능성을 담보해. 그러니까 조 대표 몸을 보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몸에 새겨져 있어. 그리고 현재 무슨 일 하는지도 보여. 더 중요한 건 조 대표의 몸 안에는 미래의 가능성이 조 대표 몸 안에 들어있어. 미래, 꿈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을 바꿔야 돼. 몸을 바꾸기 전에 꿈도 꾸지 마. 열정의 원동력은 체력이에요. 체력이 없는 사람, 몸이 부실한 사람이 뭔가 열정적으로 합니까? 뭔가를 이루고 싶은 사람, 꿈의 목적까지 가고 싶은 사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성공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은 첫 번째 조건은 몸을 만들어야 돼. 헬스장에 가서 기구 가지고 운동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맨 몸만 갖고도 그 스쿼트 할 수 있고 푸시업 할 수 있고 플랭크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운동은 내 몸을 가지고 내 몸무게로 나의 몸에다가 힘듦을 주는 거야. 재테크, 금테크는 망하지만 근테크, 근육테크는 망하지 않아요. 밥 먹듯이 운동하는 이유는 밥 먹듯이 책을 읽기 위해서, 밥 먹듯이 책을 읽는 이유는 밥 먹듯이 책을 쓰기 위해서, 밥 먹듯이 책을 쓰는 이유는 밥 먹듯이 어디 나가서 사람들한테 살아온 교훈, 깨달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줘서 그 사람들이 삶에 뭔가 생각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체력이에요. 혹시 마지막으로 나만의 길을 좀 찾고 싶어하는 2030 세대들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획 세우고 검토하고 그럴 시간에 나가서 작은 행동이라도 해볼 것. 내가 도전해보는 것만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머리보다는 가슴보다는 손발을 움직여가지고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 그러니까 내가 체인지라는 책을 써서 체, 몸체자, 어지린자, 지혜지자. 몸을 움직이면 느낌이 와, 인. 그러면 이제 지혜가 탄생하는 거죠. 경험도 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건 또 간접 경험 책도 읽고, 경험과 책이 만나면 폭발합니다. 융복합돼. 네. 개념이 없는 경험은 위험해. 경험이 없는 개념은 관념이야. 경험하고 개념이 만나면 새로운 창조가 폭발합니다. 너무 멋있는 명언이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